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로 완전히 들어왔죠. 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요번 원래 이제 하나씩 저작물에 대해서 하나씩 봐오고 있는데요. 요 경우는 그냥 외국인 저작물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한꺼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저작물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권리화시키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이제 권리화시키려면 그 나라에 이제 출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출원 행위가 있어야 돼서 뭐 그렇게 뭐 해석의 여지 뭐 우리가 조약에 가입했거나 이러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도 액션 취해. 그러면 권리 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저작권법은 조금 많이 다르죠. 산업재산권법이랑. 왜냐면 무방식주의다 보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창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걸 카피하면 침해가 될까요? 또 우리나라에서 창작했을 때 외국인이 그걸 카피하면 그 외국에서 카피하면 침해가 될까요?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문화형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만 그냥 막 카피하면 침해가 아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문화형상 발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외국인 현재 지금 우리는 외국인 저작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호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1957년 처음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외국인 저작물 규정이 빠졌죠. 네, 왜냐면 조약에 가입한 바가 없고 우리는 뭐 그때 뭐 정신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좀 아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약도 가입했고 해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물도 외국에서 보호받게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저작물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쭉 봐나가면 됩니다. 먼저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랑. 예, 그래서 이제 다자간 조약도 있고 뭐 양자간 조약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약에 이제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체약국 국민, 뭐 우리가 알만한 뭐 좀 주요 국가들이죠. 네, 뭐 많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조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호가 됩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을 보호하듯이 만약에 이제 뭐 창작물이 뭐 예컨대 뭐 프랑스 창작물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나라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체약국 국민이 되는 거니까 조약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로 끝나진 않아요. 좀 더 넓게 우리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그러니까 조약에 의해서 체약국 국민 말고 비체약국 국민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체약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우리는 더 보호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에 주소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체약국 국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있다. 네. 이러면 뭐 서울에 주소가 있다, 경기도에 주소가 있다, 아니면 저기 충청도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하겠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체약국 국민도 아니고 우리나라 거주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요즘 좀 다시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미얀마 아닙니까? 참 전 미얀마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미얀마에서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반군 정부군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싸운다고 하죠. 참 기가 막히죠. 예, 미얀마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무튼 미얀마가 다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미얀마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미얀마 사람이 이제 미얀마의 이제 어떤 예컨대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이제 뭐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미얀마의 현실을 가지고 한국에서 노래를 발표한다거나 예, 아니면 우리나라 와서 처음으로 책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약국 국민도 아니고 예, 미얀마가 체약국 국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체약국 국민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비체약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표하면 우리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좀 잘못됐죠. 네, 요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최약국 국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표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이제 그 나라에서 공표를 하고 우리나라 와서 3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또 공표를 하면 30일이에요, 30일. 30일 이내에 공표를 하면 요것도 짧은 시간이죠. 3년은 아니고요. 30일, 30일.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우리는 공표를 하게 됩니다. 공표를 하게 되면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육국 국민 보호한다. 체육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표하면 보호한다. 예, 최초 공표하면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공표하고 30일 이내 우리나라에서 공표하면 그것도 보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넓게 보호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제한도 있어요.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호주의.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보호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법은 딱 기브 앤 테이크죠. 네. 그래서 이제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요거는 이제 저작권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캡처해 온 거예요. 네, 캡처해 온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법제처라는 곳에서 이제 저작권법을 치면 이렇게 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뜬다. 네. 여기 더 있는데 이제 처음에 뜬 것만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네. 이거를 왜 캡처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조문이죠, 조문. 예. 저작권법 법률입니다. 법률. 자, 법률이 이 다음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데요. 우리 저작권법상 우리가 이제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 향상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무조건 창작물이라고 해서 보호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문화향상 발전이라고 하는 법 목적을 고려해서 창작성은 있대. 실제 이제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거는 저작물로서 보호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문화향상 발전,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저작권법 7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법에서 아무리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건 그러니까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문화향상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헌법, 법률, 조약 이런 거. 우리 법제처에서 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냥 카피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법서 같은 거 쓸 때는 이런 부분들 판례라든가 이런 조문이라든가 이런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글을 쓸 때 좀 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헌법, 법률, 조약 등등등 이하.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고시공고, 훈령 그 밖에 유사한 것이니까 법적 구성력이 없는 내부 지침,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의 내부 지침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요거 이제 국가, 예. 그리고 요거 판결. 아니요. 요거죠. 판결을 두문졌다는 게 아니라 법원. 예.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네.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판결문 대부분 들어가서 이제 판결문이 있는 걸 그걸 카피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도 판결문 같은 건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많은 판례를 사용하진 않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법률, 고시, 공고, 훈령, 그 다음에 뭐 판결이라든가 결정, 명령 이런 것들을 국가 지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거 편집물을 만들고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번역물을 만든 거예요. 영작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예, 이런 경우도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느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게 국가 지자체가 알 권리 측면에서 제공해 준 게 우리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우리 판례 같은 게 사설학원에서 보통 이제 고시학원이죠. 고시학원 같은 데서 뭘 만들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편집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판례집을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보호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 무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판례 자체는 저작권이 없지만, 네. 그 편집 상태에선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여기 이제 국입니다. 지금 두 문자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에 선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입니다. 예컨대 이제 무슨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어디 뭐 영동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이런 몇 시에 뭐 어떻게 뭐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쭉 이 기사 속보를 쓴 거예요. 이런 경우 보호해 주느냐?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예,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거는 그 기자의 인간의 어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독점을 줘버리게 되면 결국은 사실 전달을 못하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요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보고 있다. 근데 사실은 시사보도는 원래 저작물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기다 기재를 하나요? 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시사보도가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성이 없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사실에 전달은 불과한 시사보도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상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그냥 그거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에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우리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 이게 7조입니다. 7조. 네, 7조. 그러면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급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작 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 인격권도 네, 일체 불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인정하지 않는다. 아예 재산권도 재산권도 없고요. 인격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예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길지 않죠. 나머지 이제 저작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